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인 미준입니다. 7월 26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저랑 제 가족은요, 말레이시아로 한 달 동안 휴가를 와 있습니다. 무슨 휴가를 한 달이나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전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와이프랑요, 은퇴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말레이시아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영어권이다 이제 물가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또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더운 날씨를 좋아하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과연 여기서 정착하면 생활이 어떨지 한 달 동안 여름을 좀 보내면서요. 예전에 기억을 좀 되살리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정말로 여기에 와서 은퇴 생활을 보낼 만한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좀 보내드리기가 여의치가 않은데요.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에서 페낭이라는 곳까지 오는데 한 2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예상보다 두 번째 비행기가 좀 연착이 되면서 딜레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공항까지 가는 시간, 또 공항에서 숙소까지 오는 시간 다 합치니까요. 아이들 둘이랑 22시간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에서 어제 하루를 휴식을 취하면서 보냈고요. 오늘은 아직까지 좀 여독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여러분들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여행을 하는 도중에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요. 현재 미국 증시의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미국 증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전망을 함께 지켜보는 그런 짧은 순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7월 2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하고 또 음향을 통해서 이미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방송 조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미중 방송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짧게라도 미국 증시의 소식을 매일매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최근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림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빨간색은 주로 위쪽 테크주들이 독차지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상승한 종목의 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테크주보다는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좋았으나 전반적으로 지수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2%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무려 0.51%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나스닥은 0.93% 급락하는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아직까지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들의 조정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8의 성적을 잠깐 보실 텐데요. TNA가 가장 좋았습니다. 주가가 3.61%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46.15까지 상승을 했고요. TNA는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x ETF죠. 따라서 소형주의 단기적인 상승을 믿는다면 TNA 투자하면 좋은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퀀투스코어도 4.50까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추세가 좋았던 이름은 제타입니다. 3.05% 올라갔고요. 세 번째로 비트코인이 2.9% 상승하면서 66,330에 가 있고요. 네 번째로 테슬라가 1.97%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IWM이 1.25%. IWM은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3배짜리 레버리지를 쓰면 그게 TNA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블루버드가 0.40% 올라갔고요. TSMC가 0.30%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가 0.12% 플러스,
나머지는 소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블록이 0.21% 떨어졌고요. 아이트론이 마이너스 0.82, 이머전 마이너스 1.58, 엔비디아 마이너스 1.72, 슈퍼 마이크로 마이너스 2.24,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45, 알파벳 마이너스 3.10, 앱러빈 마이너스 3.19. 자, 다음에는 BTXY라는 2배짜리 비트코인 ETF가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미주원 탑 18에 속하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제가 주가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넣어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엑셀리스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4.29, 마지막으로 AMD가 4.36% 추가적으로 급락하면서 최근에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향후 전망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은요, 2022년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절감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부터 미국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부분은요,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매도세가 얼마나 더 지속되느냐인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세테라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진 골드만이라는 전문가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하락세가 널리 예상된 것이었다. 그리고 대형주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시장에는 건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대형주에서 벗어나서 저렴한 종목으로 이동하는 것은요, 시장의 집중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매도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는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정이요, 일주일 만에 끝날지 아니면 한 달 갈지 아니면 세 달을 갈지는 굉장히 불분명하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따라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진 골드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높은 기대감, 높은 집중도의 조합을 살펴보면서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했었다. 따라서 내가 정확하게 맞췄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테크주들의 PER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밸류에이션이 하락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예상이 가능했었고요. 두 번째는 높은 기대감입니다. 이거는요,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너무나 많이 치솟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높은 어닝의 기대치를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집중도. 높은 집중도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일부 주식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이런 주식들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간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커다란 하락세가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는 작년에 S&P 500 지수가 7월 말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10월 달까지 잠시 조정 영역에 있었잖아요. 이거와 비슷한 하락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가을까지는요, 많은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많은 미국 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예상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상치를 넘어설지, 이게 첫 번째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역시 다음 주에 있는 FOMC 미팅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달에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암시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이 9월 달에도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크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름철 매도세라고 생각한다. 여름철 매도세는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만 되면요, 미국 증시는 더위를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7월 중순에 피크를 찍고요, 8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9월 달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12개월 중에 가장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달이 바로 9월 달입니다. 따라서 7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역대적으로 계속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여름철이 달아와서 미국 증시가 더위를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한 이번에는요, 정말 강력한 매리를 계속해서 보여왔죠. 따라서 주식시장이 너무나 신나게 달려왔고요. 오랫동안 큰 폭의 하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한동안 없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좀 쉬운 그런 계절이 찾아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곧 연준 금리 인하의 시작이라는 촉매제가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지만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긍정적인 촉매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주가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9월 인하에 앞서서 시장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 따라서 다음 FOMC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서 과연 우리가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요, 빔 캐피탈 매니지먼트 의견입니다.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 있을 연준 의장의 메시지에 만족하지 못하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FOMC 미팅에서 우리 9월 달에도 금리 인하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면요, 주식시장이 한참 더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수요일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연준 성명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매도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7월 초에 상승분을 거의 모두 지웠지만 올해 들어서는 목요일까지 13.84% 아직까지는 상승한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지난달에 2.2%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서는요, 여전히 16.35%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로서는요,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더 많은 고통에 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빅스 지수인데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빅스 지수, 즉 공포 지수가 있는데요. 이 공포 지수가 지난 수요일에 무려 22.6%나 급상승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어제도 소폭으로 상승했거든요. 2.34%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18.46을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이후에 가장 커다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시장의 공포지수 빅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빅스 지수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일 이평선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빅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계속해서 찾아온 전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3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려갔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크주들만 떨어졌지 나머지 시장은 상승한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수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립에서 Fear 쪽으로 옮기긴 했지만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자, 이러한 공포 탐욕 지수가 한 25 정도까지 떨어져서 극적인 공포감이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 좀 많은 폭으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가 있다, 줍줍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요, S&P 500의 모멘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12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6가지만 매수죠. 따라서 굉장히 매도세가 짙구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주가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6개월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단단한 지지선이 뚫렸죠.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하락폭이 지속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지지선은 한 5,370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지선이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11가지가 매도고요. 현재 매수는 6가지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일 이평선까지 뚫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나스닥의 6개월 차트를 보시면요, 상당히 여러 개의 지지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례차례 뚫리고 있잖아요. 다음 지지선이 지금 거의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17,180 정도에 견딜 수가 있을지, 만약에 여기가 뚫리게 되면요, 그 다음 지지선은 16,50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아티클은 테크주의 조정에 관련된 글입니다. 이번 테크주의 조정이요, 길지 않을 것이다, 곧 끝날 것이다 라는 반가운 전망인데요. 어떠한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테크 부분의 대학살은요, 부분적으로 구글 및 테슬라의 분기별 결과로 인해서 발생했다, 촉매제가 된 거죠. 하지만 투자회사인 웨드부시에 따르면요, 이번 테크 섹터의 조정은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의 만연한 성장으로 인해서 단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테크주의 조정이 길어지기에는요, 너무나 성장 동력이 뚜렷하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인공지능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많은 실적의 증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즈가 등장합니다. 댄 아이브즈의 의견에 따르면요, 곰들이 동면 모드에서 빠르게 동굴에서 빠져나왔다. 곰이라는 것은 베어를 얘기하죠. 하락론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락론자들이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나 신나게 달려서 겨울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깨어났다는 거죠. 따라서 하루의 승리를 거둘 것으로 이야기가 간다. 그 얘기는요, 단기적으로는 이 곰들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신에 우리는 숫자를 봐야 되고요, 자본 지출, 궁극적으로는 이 AI 혁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얘기는요, 단기적으로 너무나 이 하락 추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숫자를 보란 얘기는요, 어닝을 보란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자본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자본 지출이 나중에 어떠한 성장 동력이 될지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은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을 갖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몇 주의 실적 시즌 동안 광범위한 기술 부분의 실적과 논평을 잘 소화해내면서 이러한 기술주의 매도세는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웨드부시는요, 기업, 유틸리티, 정부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AI 지출 증가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저도 이제 미중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4차 산업혁명인데요, 거기에 가장 커다란 키워드가 바로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출을 늘릴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그 중에서도 빅테크 기업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커다란 수혜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파벳이 이번 주에 보여준 것처럼 AI 사이클에 대한 지출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에서 비슷한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지금 시가총액이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이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를 미국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 경쟁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지출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하면 된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러한 대규모 지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러한 투자로 인한 매출 성장, 수익이 실현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좌절할 수 있다. 예전에 메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실망도 할 수 있고 또 두려움을 느껴서 주식을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견해에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AI 혁명을 더욱 확증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돈을 쓴다는 것은요, 결국은 다 수입으로 돌아올 것이다. 굉장히 멋진 ROI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웨드부시는요, 기술주가 연말까지 15에서 20% 추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실적 시즌의 최대 수혜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팔란티어, 메타 같은 기업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테슬라라든지 구글의 어닝 결과는 좋지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팔란티어, 메타 같은 기업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웨드부시는 또한 가장 선호하는 사이버 보안 종목으로 G스케일러, 팔로알토 네트워크, 사이버아크, 체크포인트, 테너블을 손꼽았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때문에요, 전 세계 기업들 중에 흔들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돼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로 사용하는 기업들은요, 굉장히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었죠.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깨달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직접 실감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따라서 그 얘기는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슈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기업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입장에서는 타격이 컸죠. 하지만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사이버 보안의 위상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사건, 사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7월달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소형주 투자에 관련된 글입니다. 톱니의 의견인데요, 소형주의 상승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죠. 펀드스트랏의 톱니에 따르면요, 투자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대형 기술주에서 소형주로의 대규모 순환매의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형주 많이 오르고 또 테크주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부진과 알파벳의 예상보다 낮은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인해서 주요 주식 지수는요, 수요일 섹션에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무려 2.3% 그리고 3.6% 각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022년 말 이후에 가장 커다란 하루 동안의 손실을 기록했다. 따라서 테크주들의 추세가 거의 최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 소형주가 몰려있는 러셀 2000은요 2.1%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는요 7월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는 현재까지 7.2%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요 각각 0.6% 그리고 2.2%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7월달 들어서 대부분의 시장 지수는 하락했지만 러셀은 한 달 동안 무려 7% 이상 상승한 상황이다. 굉장히 모멘텀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반면 2024년 YTD로 보시면요 러셀 2000은 아직까지는 8%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S&P 500하고 나스닥은 무려 13% 그리고 14%나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 소형주가 많이 달리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톱니는요 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사이클, 두 번째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요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인수합병 활동에 대한 CEO들의 자신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형주한테는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한 시점, 9월 달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트럼프가 11월 달에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호작용, 즉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소형주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그동안 소형주는 극적으로 실적이 거저됐다. 따라서 대형주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뒤처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참 더 달릴 수 있다는 거죠. 8월 한 달 동안 무려 15% 이상 상승할 수 있다. 굉장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목격했던 유형의 움직임은 소형주에서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시작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거, 금리 인하가 임박한 거, 그리고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는 거, 여러 가지 다 봤을 때 소형주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작용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톱니는 성장 궤적이라든지 높은 가시성, 공정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게 되면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대형주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한동안은 소형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특히 8월 달에는요 지수가 무려 15%나 달릴 수 있다. 굉장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중기적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서는요 역시 성장도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어떤 모습이 보일지 가시성도 뛰어나고 또 밸류에이션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가장 커다란 수혜주는 역시 메가테크 기업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역시 대형주가 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톱니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면요 시장은 잠재적으로 메가캡 기술주에서의 이탈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업체는 8월 28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 추세가 최악인 테크주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촉매제가 필요하죠. 카탈리스트가 필요한데요 이 긍정적인 카탈리스트가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강력한 어닝을 보고하면서 8월 말부터는 다시 대형주가 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마무리됩니다. 7월 26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방송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시는데 좀 짜증이 나실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달 동안만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휴가 보내는 동안은요,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의 짧은 뉴스를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소식만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미국 증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가 필요하시면요 단 한 달 동안이라도 미전 올인원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휴식 취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